여기 한국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성이 완전히 돌변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엄마, 도대체 한국 같은 후진국을 뭐하러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중국에 가요.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한국에 간 그녀는 한국 도착 3초 만에 눈물을 쏟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는 한국을 왜 싫어하게 된 것이며 또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고 눈물을 쏟게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인 나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한국과 인연이 깊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의 사업차 한국으로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고, 제겐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한국인들은 친절했고, 스페인과는 완전히 달랐던 도시 분위기와 미관도 굉장히 신기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났을 때까지도 저는 한국을 그리워했답니다. 아무래도 제겐 스페인보다 한국이 더 잘 맞는 국가인 듯 했죠. 눈만 감으면 한국이 생각났던 저는 다니던 대학교까지 그만두고 한국으로 유학 간 뒤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문제는 그때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처럼 그때의 한국 여행을 지금도 그리워하시는 부모님께서도 그 당시 한국은 물가도 싸고 집값을 보니 스페인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높았으니 그랬겠지만 지금은 한국이 스페인보다 훨씬 잘 나가는 국가가 됐고 한국의 물가와 월세는 도저히 제가 감당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죠. 그러던 중 알게 된 게 바로 중국이었어요. 현재 스페인에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중국 유학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중국인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중국의 물가나 월세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기술이나 인프라, 그리고 교육 수준도 이제는 중국이 한국을 능가했다며 모든 부분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는데 그럼에도 한국을 선택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에 중국으로 간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그때의 한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저는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중국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긴 했지만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뭔가 그럴싸한 랜드마크 건물이 있긴 했지만 그건 그저 보여주기식 건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럴듯한 건물의 주위에는 다 낡아빠진 인프라만이 가득했고 애초에 거리의 중국인들을 봐도 이 나라가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기 어려웠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경제 수준을 따라잡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대학생들은 한 명 있어도 좁은 방에 4명 이상이 끼어서 살았고 이건 한국의 20년 전 수준보다도 못했습니다. 저는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중국 탈출을 준비했으나 중국을 벗어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잊은 채 그래도 이 정도면 한국 따위는 진작에 넘어섰고 미국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았는데 이런 그들의 한결같은 반응에 저도 점점 세뇌당해 갔거든요. 제가 중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을 때도 비위생적인 중국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잘못 먹고 배탈이 났을 때도 그리고 시민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중국인들에게 계속해서 버스줄 새치기를 당해서 수업에 지각했을 때도 중국인 친구들의 반응은 항상 똑같았죠. 그래도 중국이라서 이 정도지 한국이었으면 훨씬 호되게 당했을걸? 한국인들은 음식도 손으로 먹고 도둑이 하도 많아서 가방에 자물쇠를 채우고 다닌다더라. 넌 중국에 온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심지어 해외 경험이 많은 저명한 중국 교수들조차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또한 제가 원래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다고 밝히니 중국인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급변했거든요. 너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속아버렸구나. 나탈리아, 정신 차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한국은 낙후된 건물에 사람들은 가난해서 끼니도 제때 못 챙겨 먹고 있어. 왜 그런 후진국에 가려고 하는 거야? 이들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보려고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통제는 무척이나 심했기에 한국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중국인들은 한국은 문화도둑국이니 가난한 후진국이냐며 비하해댔지만 막상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그 누구보다 잘 챙겨보고 K-팝 관련 굿즈들을 몸에 도배하다시피 착용했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에
저는 이들이 대체 한국을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혼란을 느끼기도 했죠. 결국 중국인들의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저는 점점 세뇌되어 버렸습니다. 도저히 적응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중국의 끔찍한 화장실도 그저 그래, 중국 같은 선진국이니 이 정도지 한국이었으면 상상조차 하기 싫어 라며 적응해버렸고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중국인을 봐도 아마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대변을 볼 거야. 선진국인 중국에서 공부하게 되어 기뻐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기 바빴어요. 저도 모르게 중국인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에 세뇌당한 채 중국 대학교 졸업을 앞두게 됐고 그 즈음에 부모님은 한국이 너무 그립다며 한국 여행을 가자고 연락해 오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부모님을 말렸습니다. 엄마, 한국은 후진국이고 가난한 국가예요. 거길 도대체 왜 가려고 하시는 거죠? 차라리 중국에 오시는 건 어때요? 그러자 부모님은 완전히 변해버린 제 모습에 황당해하시며 이미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완료했으니 한국부터 들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마지못해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억지로 가게 된 한국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을 가난한 후진국이라며 시민의식도 중국에 못 따라온다며 범죄 소굴이라며 비하해댔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지상낙원이었거든요. 길거리를 걷다 보면 각종 쓰레기에 대소변을 보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에는 쓰레기는커녕 그 흔하다는 반려견의 배설물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인들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고 항상 들고 다니며 반려견을 산책하는 사람들도 늘 봉투와 휴지를 들고 다니며 매너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6차선이든 8차선이든 당연하다는 듯이 무단횡단을 해대서 엄청난 혼란과 난장판을 만들고 다니는 중국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는 새벽에도 반드시 신호를 지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한국의 길거리가 깨끗했던 것이고 늘 질서정연하게 보였던 거였죠. 사실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경우가 심하긴 하지만 스페인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더라도 차가 없으면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곤 합니다. 그리고 그게 문화이기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새벽길에서도 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더군요. 제가 어렸을 때 방문한 한국에서 한국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늘 책임감 있게 일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했는데요. 이들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사람을 감동시켜주다니 저와 부모님은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마치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을 받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그 무엇보다 충격을 받았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졸업을 앞둔 학생이고 석사 진학을 할지 아니면 취업을 할지 고민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며 제 진로에 대해 더욱 탐색해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2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발전한 한국의 예쁜 카페들을 찾아다니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저는 저대로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조금 유명하다 싶은 사이트들은 죄다 막아놨고 언론도 전부 통제되어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한국과 미국 등의 나라를 욕하고 중국 정부만 찬양하는 글투성이었거든요. 또한 인터넷 검열 때문에 논문 검색도 엄청나게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인터넷이 자유로운 한국에서 세계 각국의 언론들의 반응을 보니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공공의 적이었고 한국은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선진국이자 전 세계 중진국들에게 기적의 국가라며 우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한국 IP로는 제가 보고 싶은 논문을 전부 찾아볼 수 있었기에 저는 뭔가 더 큰 세상에 나온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폐쇄적이고 세뇌되어 있는 중국인들에게 속아 이런 천국 같은 나라를 후진국이자 가난한 나라로 오해하고 있었고 오히려 가난한 후진국이자 시민의식이 형편없는 나라는 중국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카페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낸 후 부모님이 다른 카페도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한 카페에서 이번에는 논문 검색 대신 부모님께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등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바로 앞에 있는 닭갈비집에 가서 저녁 식사까지 했죠. 닭갈비는 정말 환상적이었고 닭갈비 양념에 밥과 치즈를 볶아서 먹는 한국식 볶음밥도 어찌나 맛있던지 저희 모두 한국인들의 놀라운 음식 아이디어에 소름까지 끼쳤던 거 있죠? 그런데
그렇게 숙소에 도착하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첫 번째로 들렸던 카페에서 노트북 가방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보다가 부모님의 재촉에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 깜빡하고 노트북 가방을 못 챙긴 모양이었죠. 저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다니. 노트북에 들어있는 학술 관련 중요한 자료가 한둘이 아닌데 한번 잃어버린 노트북은 다시는 못 찾을 게 너무도 뻔했죠. 중국에서는 멀쩡한 노트북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훔쳐가고 그건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과 중국에서 살아본 저로서는 제가 한국에서 한 행동은 그냥 노트북을 가져가라고 대놓고 준 수준의 바보짓이었다는 걸 곧바로 깨닫게 되었죠. 부모님마저도 노트북은 있고 한국 여행에만 집중하자며 위로해 주실 정도였으니 저희는 노트북을 다시 찾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안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혹시 몰라 가본 카페에서 카페 직원이 제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노트북을 두고 간 뒤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오갔을 텐데도 어떻게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한국인들의 완벽한 시민의식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은 CCTV가 있어도 훔쳐가는데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던 거죠. 결국 일주일간 가족여행을 마치며 현실을 마주했던 저는 중국에 세뇌당하기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보낸 뒤 저 혼자 한 달간 한국에 더 머물기로 했죠. 한국에서의 한 달 동안 한국은 제가 그리워했던 20년 전의 친절과 따뜻함을 그대로 간직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저를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한국의 경제는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고 사방의 높은 건물과 선진적인 인프라로 가득한 선진국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그대로였던 것이죠. 결국 저는 한국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논문의 수준과 정보의 개방성만 봐도 이곳에서 공부하는 게 중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저를 훨씬 더 발전시켜 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게 된 지금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4명 이상 모여 사는 중국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널찍한 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지 여러 여가 활동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두 나라의 경제 격차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건물만 세우면 뭐하나요?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만 봐도 그 나라의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열등감을 느끼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중국은 안중에도 없고 미국 같은 초일류 국가들에만 경쟁의식을 느끼고 더 분발하려고 하더군요. 한국은 그야말로 수준이 달랐던 것이죠.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현실을 마주하고 충격을 받고 말았던 스페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